반도체를 중심으로 어제 화려한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그 반등의 조건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곧 다가올 구글의 실적 발표가 빅테크 실적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반등의 퍼즐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확인할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어 보입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통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의 분위기 점검해보죠. 간밤에 반도체 쪽 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9% 하락했고 마이크론이 8% 크게 밀렸습니다. 그 전날에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터라 차익 매물을 소화할 수는 있다 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좀 컸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상장을 앞두고 이 마이크론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8%의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5.7%, 5.9%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재차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선 중요하겠습니다. SK스퀘어는 8%의 하락을, 또 삼성전기는 7%의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반도체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오늘의 하락 속에서도 담아줄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의 약세고 2차 전지와 바이오도 쉬어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도 볼 텐데요. 살아남은 종목들. 최근 급반등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안에서도 HLB가 11%의 급등으로 오늘도 추가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최근 들어서 BESS, ESS 관련해서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 꽤 큽니다. 오늘 방어주 역할을 해줄지 보셔야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반도체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안처 역할을 했던 KB금융과 은행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HLB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 조선주와 그리고 미용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가 발언, 여기에서 한국조선에 대한 이 중요도가 한 번 더 확인이 되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상승, 현대힘스 같은 기자재단에서 워낙 크게 빠졌었는데요. 15%의 반등이 나오고 세진중공업도 두 자릿수의 급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미용 쪽으로는 마녀공장이 4.9%, 또 한국콜마가 2%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미용 쪽 실적이 든든할 쪽으로 오늘도 역시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매크로 쪽에서 시장이 어제 7,400 중반대까지 가면서 강한 반등을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이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 거의 20번째 가깝게 이렇게 변동성 완화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있게 될지는 주의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이젠 7,400 안착, 7,500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초반 분위기보다 후반부 들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공격 소식, 물론 유가도 여전히 80달러 그 아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불편합니다. CPI 안도와 함께 랠리를 보여줬었던 분위기에서 다시금 이 중동 리스크와 함께 추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 반도체들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난 점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CPI에 이어서 발표된 PPI도 함께 안도된 지표 수준으로 확인이 되면서 빅테크, 그러니까 애플, 구글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M7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안도랠리가 오늘 나오게 되면 진 바닥일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그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최근에 보여줬던 7,400대 저점에 대해서 그 진바닥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해야 될 지표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PPI 확인됐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일단 지표상으로는 크게 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자아냈던 건 ASML의 고실적이었었고요.
TSMC도 월간 실적 발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향후 전망, 가이던스와 함께 구체적인 실적 발표로 마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TSMC의 실적 발표가 지금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반도체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도 환율이 1,500원 아래에서 안정화되는지 외국인 수급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퍼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7월 23일 우리 시간으로 알파벳, 구글의 실적 중요하다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연속성과 구글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차원에서 이번 주에 반도체 투매에 동참한 개인과 저가 매수로 4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과 기관에 결국은 상반기 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순매수 주체가 이번 주 급락을 딛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교체됐다는 데 외국인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조 8천억 원의 외국인들 주간 순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순매수 상위 1위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대형주 중심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반등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 현물 중심의 자금, 지속적인 유입이 중요하다. 개인은 팔고 있는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순매수 주체 교체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죠. 결국은 주도주의 운명이 이 코스피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ADR 모두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의 반도체가 장중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이제 16일 청약, 20일 납입, 그리고 이달 말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이번 주에 확정이 됐어요. 8.66 위안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업 가치는 이 공모가 기준으로 127조 원에 달합니다. 조달 규모가 지금 1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이 자금은 디램 생산 라인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범용 디램 DDR5, LPDDR5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자금 규모와 함께 지금 거의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천천히 이렇게 증설되는 속도와 다르게 12개월 만에 클린룸과 함께 장비 납입이 다 끝나진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기술 자립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트리니 레시서치에서는 이 같은 빠른 속도를 통해서 이번에 IPO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자금 납입으로 더 빠르게 증설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월 35만 개 디램 웨이퍼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건 지금 메모리 업체 3사 가운데 가장 캐파적으로는 적은 마이크론과 동등한 수준이 된다라는 위협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인가? 여전히 HBM 관련해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봐도 되는가? 이와 관련된 오늘 영향력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간밤 이렇게 마이크론의 조정과 함께 어제 또 급등했기 때문에 일찍 오늘 예상치 결과 중심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ADR의 이 급락과 함께 더 크게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은 매수, 그러나 크게 그 반등 여력을 기대하긴 어려워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기민한 대응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봐야 될 TSMC의 실적, 과연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2분기의 핵심 실적 관련해서는 힌트는 다 나와 있고요. 어제 발표한 ASML과 비교표를 유한타증권 출처를 통해 가져와 봤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워낙 좋고요. 오늘 실제 마진이 구체적으로 TSMC 측면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이던스 GPM 매출 총이익률 측면에서는 65에서 67%로 정말 높고요. 지금 어제 ASM의 기준으로 GPM 기대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서프라이즈, 감동을 주는 실적이 나와야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가이던스와 함께 지금 우리 시장에 주는 함의점으로 본다면 HBM 첨단 패키징 서버 메모리 수요 둔화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장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마스크와 관련된 기대감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있는 조선 기자재와 많은 조선 4사의 움직임 안에서 이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이벤트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멘트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체크해 보시죠. 핵심 내용은 좋았습니다. 우리 해군 위에서 함정 너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제조업의 영향력을 많이 잃고 있는 미국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가능해. 이 지역 밖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인지 아니면 미국을 벗어난 우리까지 다른 외국까지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발언입니다.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에 15억 달러 규모의 필리조선소 다목적 선박 추가적으로 건조했다는 내용까지 벌써 세 번째 수주거든요. 이 영향력 오늘 장주 움직임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일단 어제의 반등을 뒤로하고 시장은 ASML 호실적에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일시 중단 조치를 더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IBK증권에서는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이 매집을 이어갔다라며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멘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7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며 이 외국인이 AI 관련 기업들의 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도 이 삼성전기는 지속적으로 매수한 이유 성장성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FCBGA와 MLCC에 대한 이익 성장을 근거로 제시했고요.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펙스가 급증, 이에 따라 실적 개선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기조 역시 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며 삼성전기가 MLCC 선두자로 이 4조 8천억 원 영업이익 달성까지 가능하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전일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 변동에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약세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지 그 연속성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으로 위축되고 있는 통신 장비 쪽은 어떨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증권에서는 이 통신 장비를 커버하며 28년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근거로 이러한 추세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중 RFHIC에 대해서 미국의 어퍼시 밴드 투자 기대로 대표 수혜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모멘텀을 체크해보니 이러한 경매가 확정된다면 미국향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가기부 주간의 AI랜 실증사업 수행 기간으로 선정돼 내수 시장에서도 그 실적 회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6월부터 꾸준한 외국인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의 탄력 회복성을 이번 하반기에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증권에서 커버한 SK이노베이션은 어떨까요? 역시나 이제는 사야 할 시점이다라고 분석하며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실적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그리고 영래기금 효과가 반영되나 과거 대비 이익의 저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 내년도 이익 추정치까지 함께 올려 잡았는데요. 여기에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SMR 기업의 테라파워를 주목하자라며 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그 가치는 더욱 상향될 것, 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 또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121선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 탄력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예상고가 체크하겠습니다. 4.8% 빠지면서 또다시 육자가 보이네요. 6,930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화려한 부활을 어제 보여줬거든요. 연속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전과는 힘이 빠져요. 오늘 투톱 크게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 대표님. 네, 역시나 이제 쌍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 같고요. 쌍바닥. 네. 네. 그리고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예정된 결과고 예. 이게 연내 뭐 1회냐 2회냐 그것이 이제 환율의 안정화를 찾는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해서 지금 현물로서도 이제 매수 규모를 14일 날, 15일 날 계속
확대돼가는 과정인데 오늘 장 초반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긴 주말을 앞둔 또 이제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TSMC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기대감은 이제 반영은 저는 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있을 뭐 엔트로픽에 대한 상장이라든가 창신 메모리 이런 악재가 오히려 오늘 하락을 조금 부추긴 거 아니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장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ADR이 아마도 본주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핵심은 오늘의 매수 타이밍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근데 오늘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이 조선주가 이것이 사실 틈새 전략의 일시적인 반등일지 그것은 아마 장 중반까지 계속 흐름을 유지하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 조선주들의 반등, 오늘 마스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말 진바닥이 나올까요? 아,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점을 못 잡아요. 오늘 반등이 나와도 연속성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뭐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연속성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주 중심으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연속성도 본장 열리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7월 16일 시가 확인하겠습니다.